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요. 예.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되고 예. 그런 다음에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또 충족되어야 되는데 주거가 부정하거나 그다음에 도망갈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예.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중대한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혐의를 인정을 하면 모르겠는데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인지상정상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이제 특검팀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은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요한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됐느냐? 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된 게 아니라 김성훈 차장이나 강의구 실장이나 이렇게 윤 대통령의 최측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번복된 게 예.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판단할 수 있었던 중대한 계기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 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기각하거나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해명 내용을 보면 총기 휴대 지시와 관련해서 경찰의 무장 상황에 대한 우려, 걱정 이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이 다툴 만한 어떤 그럴듯한 항변이 아니라 변명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1월 7일, 1월 11일 1차 체포영장 실패한 후에 총기 휴대 지시라는 혐의인데 그걸 경찰의 평소 무기 휴대 문제로 얘기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장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비화폰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이 보안에 대한 지시였다고 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그 증거 인멸의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는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어떤 그런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영장실질심사 말미에는 재판부를 향해서 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립무원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까지 한 법조인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야말로 끈떨어진 혼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정 정도 또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한 석 달쯤 전만 해도 4월 4일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당도 그때 윤 대통령 많이 지지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이제 거리를 광장을 꽉 채우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다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셨지만은 변호사들까지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섭섭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은 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워딩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 이의 신청이라든지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영장실질심사라든지 형사 사법 절차마다 그동안 이의를 제기해 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모든 불복 이의 절차를 다 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던 구속 취소 결정이 3월 8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황이 좀 다른 것은 그때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약간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명분 삼아서 계속 다투어 왔는데 지금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위법 불법의 주장을 한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낮아졌어요. 하긴 할 것 같지만 뭐 예. 그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세평 남짓한 독방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때와 달리 경호는 받지 못한다고 하고 이 독방에는 또 지금 에어컨이 없다고 해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그렇다고 합니다. 독방에만 에어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서울구치소에 다 없다고. 모든 예. 구치소 그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 그 예. 시설에는 그 에어컨도 없고 예. 그다음에 겨울에는 난방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감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4일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무만 정지가 되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 경호법에서 제공하는 모든 최고 수준의 경호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 과연 누가 경호의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냐. 결국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를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예우 같은 것들이 그다음 또 그건 뭐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호 외에는 어떠한 더 이상의 특혜도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이제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다시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 상황들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외환 또 공범들에 대한 수사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보완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사건들은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요. 20일 안에 이제 보완 수사를 거쳐서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외환죄 관련된 수사가 아직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또 중요 임무 종사자들 관련해서 국무위원 관련된 수사가 일부 진행이 됐지만 이 한덕수 총리라든가 네. 뭐 등등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기소 단계까지 이를 정도의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수사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강 수사 이루어진 다음에 예. 이제 수사보다도 오히려 이제 기소가 될 거고요. 기소가 되면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거고 공소 유지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예. 그런데 이제 구속 기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구속 기한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 특검법에 따르면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상황과 관련해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